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 현장은 해수욕장 관련해서 사망사고 또 갯벌에서 고립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찾아온 곳은 부안해양경찰서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 안전관리 계장을 맡고 계신 임남진 계장을 만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부안해경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담당하는 관할이신지 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저희 부안해양경찰서 관할은 전북 부안군 가력도 관문 북단에서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까지 해역입니다. 총 면적은 2,603평방킬로미터며 전라북도 면적을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역구역과 연안구역으로 구분하며 연안구정 3척 포함 총 9척의 함정과 3개의 파출소가 해안 제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가력도 관문이면 방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방조제 밑으로 고창 쪽은 다 이 부안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쪽은 그러면 군산해양경찰서가 맡고 있나요? 위쪽은 군산해양이고 아래쪽은 목포해양경찰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7월이 접어들었는데 이 한참 뭐 여름철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좀 유형별로 좀 설명해 주세요. 구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크게 연안과 레저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안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안 관내 총 56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고립사고가 3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 중에 고립사고 28건으로 대부분 성수기철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립이라면 보통 이제 뭐 조개 잡고 바지락 잡고 아니면 이제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낚시 같은 경우는 레저 쪽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연안이니까 저희 부안 특성상 관광객 채석강 쪽에 이제 사진 명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셨다가 조류 밀물 썰물을 잘못 판단하시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신 분이 좀 많고요. 조개류 파신 분들이 대부분 외집분이라 조류나 이런 거를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밀물 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갯바위나 이런 데 고립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놀러 오면요. 이렇게 아이들과 조개잡이 많이 하잖아요. 서해안은 특징이 보면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왠지 바닷물과 나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서 저 좀 멀리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못 이겨내는 것인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더 좀 조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 특성상 조수 간만오차가 커서 실제 밀물 시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10에서 15km 정도로 성인의 발걸음의 2~3배 정도 됩니다. 관광객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연안 체험 활동을 하다가 밀물 썰물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립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 레저가 많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소유의 보트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랑은 다르게 이 레저 기구는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기계는 소금물에 매우 취약합니다. 네, 이러한 사항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자동차보다 더욱 더 많이 레저 기구를 사전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즐거운 마음에 정비를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이런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 고장이나 표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엔진이 갑자기 다운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작동이 좀 미숙하다거나 나가기 전에 배터리를 체크하지 않았다거나
연료가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체크하지 않고 나가서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고 구조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연료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으로 다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놓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조종 능력이 조금 미숙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차를 사면 운전을 잘 못하듯이 배를 구매한 다음에 많은 연습을 하지 않고 바다를 나가기 때문에 이때 그 뭔가 시동을 거는 것 자체도 순간 좀 실수를 해서 잘 시동도 걸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 조종면허 필기 시험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전에 구청사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시험장을 운영하지 못했는데 신청사에 와서 공간을 마련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조종면허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일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사전에 문의하시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면허 취득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 거의 뭐 부안 변산 해수욕장의 그 산 증인이십니다. 예, 이상열 우리 팀장님을 만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오기 전에도 지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고요? 예, 예. 이쪽 지형은 그 물속 지형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알고 있죠. 예, 또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고. 변산 해수욕장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예,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 예. 많이 달라지고 시설물도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오셔요. 예. 여기 물놀이 시설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완만하잖아요. 하루에 가장 많이 올 때는 몇 명 정도가 오시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 저기 하면 2만 정도는 넘게 올 거예요. 주차장이 여기 주차 통제가 힘드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낮인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솔찬했었죠. 여기 물놀이. 제가 어제도 근무를 했었는데 어제도 솔찬이 왔었죠. 지금 저 갯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바지락이나 조개를 잡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개잡이 체험 그렇게 오신 분들이고 물놀이는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7월 6일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 변산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 6일 날부터 이제 준비를 다 해서 8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니까. 예. 늘 항상 뭐 이곳을 잘 아십니다만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 아니면 이제 한두 번이십니다. 바다를 잘 모르는 분들, 바다를 너무 그냥 좋기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부안 해경에 가서 우리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경찰분들 말씀 들으니까 바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전한 바다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바다를 늘 조심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보면은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안전하게 놀다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사고 유형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짐 풀 때 애들끼리 나와 그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오시는 분들은 일단 애들은 여기 도착 하자마자 바다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야, 예. 들어가. 예. 뭐 들어가 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러면 애들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고 술 드신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 80세 고령 약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사고 그렇게 나요. 실제로 지금 팀장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지금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이 안전 활동을 하시는 대원분들의 시설이라고 할까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가운데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지금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죠. 감시탑이 2개가 생길 거예요. 3m 이상 되니까 전망대 근무가 있고 그다음에 수변 순찰 또 요원들이 있고 수상 순찰 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황실 근무자들 있고 해서 3분 이내에 다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설과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피서객들이 그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순찰을 돌죠. 좀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하면 강제로 빼내기도 하고. 아, 네. 그 이제 아, 추객이시니까. 네. 저희 권한이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네.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 뭐 이렇게 약주 한 잔 드신 분들이 아니 내가 여기 놀러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뭐 간섭하고 통제하느냐. 안 싸우더라도 매끄럽게 통제해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지금 25년 경력인데 그 싸우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안전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안전은 100번 이야기해도 되게 부족한 거니까 네. 통제만 잘 따라주면 안전하게 피서객들 즐기시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의 김영진 계장을 만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부안군 변산면 하섬 앞에 나와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하섬이 옛 구도로 위에 지금 저희가 전망대에 서 있는데 가시거리로는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가까워 보여요. 얼마나 거리가 되나요?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 200m에서 300m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냥 육지라면 네. 뛰어서도 금방 갈 수 있고 걸어서도 빠른 걸음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사람이 거의 걸음걸이의 2-3배 정도가 빠르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못 나오는 것인지 어떠세요? 경험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서 볼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 해석 갯벌 체험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갯벌 체험 했을 경우 그 물때에 들어오는 시간 잘 못 맞춰가지고 이게 많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이미 물이 들어온다고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려고 하면 늦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보면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갯벌 체험 안내 수칙이 있고요. 하섬 일원 안전사고 발생 지역 2016년 이후 발생 현황이 사망사고 6건, 2020년 5월 1건 발생, 고립 및 조난사고 6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조개류를 잡으러 들어가셨다가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못 나오신 경우 고립돼서 돌아가신 사망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조사해 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하섬 갯벌 지역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15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물때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해양경찰서를 방문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갯벌 체험은 휴대전화와 함께라는 캠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핸드폰을 꼭 지참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물때 확인, 이거 어플을 깔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밀무시간 알람,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알람이 울려서 물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긴급 상황 119에 신고를 해달라. 사실 이 매뉴얼대로라면 또 이 4가지만 지킨다면 고립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갯벌 체험하시는 그 체험객분들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물에 젖을까봐 놓고 가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여력이 낮고요. 또 하물며 또 밤에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경찰서와 같이 물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꼭 지참하고 물때를 확인하고 그런 거를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빠지면 저 하섬 건너편까지도 물이 빠지나요? 지금 보이는 하섬까지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빠지면요. 그러면 약 한 300m까지 물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중간중간에 사실 지금은 뭐 물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사고 난 부분은 저기 보시면 저 약간 나무에 아니 바다에 돌들이 좀 네, 있죠. 올라오는 이게 잔연하는 곳이거든요. 가까운데요, 생각보다. 근데 갯골이 심해서 잘못 들어가면 물살에 의해 갯골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사고 나셨던 김병만 어머님이신 거죠. 예, 예. 지금 이게 현수막에 그 사고 발생 지역 빨간 점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 빨간 점들이 보면 이제 갯골이 지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곳 앞에 두 지점은 여기서도 굉장히 가까운 바로 밑에 지점이에요. 보면. 사고 추정 지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고 추정 지점이 잘 안 나왔을 경우 사고자 발생 지점으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도 국립공원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고립사고 다발 지역으로 일몰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탐방객들께서는 신속히 육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방송이 나왔어요. 그 마이크가 굉장히 지금 확성이 잘 돼요. 보니까 6개 마이크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하섬까지 충분히 들리겠어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하선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은 밀물이 들어오기 뭐 한 30분 전 정도는 되겠네요. 저희가 민물이 간조 시간이 끝나고 물이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방송을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혹시나 저희가 순찰을 하다가 위급한 사건이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직접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이 고장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점검하시죠. 저희가 이 수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많이 잡겠다는 욕심으로 옷하고 뭐 핸드폰 놓고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놓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아실 수 있는데 이 방송이 예고를 하지 않으면 또 큰 사고에 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방송 시설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떠 있는 게 부유물.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립됐을 때 저 부유물을 잡고 신고를 해서 조금 시간을 벌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그 생명의 섬이라고 해서 네. 갯골 깊은 곳에 저희가 5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탐방이 갯골에 빠졌을 경우 생명의 섬에서 잡고 다른 사람이 이제 구조하거나 본인 직접 구조를 요청할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저 작은 그 부유물이 생명의 섬이군요. 네. 누군가에게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섬이 되겠습니다.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 이곳이 언제 생긴 곳이죠?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으로 1988년에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약 154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하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5년 동안 고립되거나 숨지는 사고가 모두 15건이다. 그러면 거의 뭐 5년 동안 해마다 한 3건 이상이잖아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물론 뭐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하섬의 특징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좀 하시나요? 하섬 주변의 민물씨 빠른 조속으로 인해 갯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좀 달라요. 이 주변 그 해수욕장과는 좀 다릅니까? 네, 그 주변에 지금 보다시피 잔잔하게 보이시겠지만 주변에는 깊은 갯골이 있습니다. 이게 해무가 꼈거나 아니면 야간에는 그 갯골이 어딘지를 모르세요. 여기 지역 주민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야간에도 들어가시나요? 야간에 물이 많이 빠졌을 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야간에 낮에도 사실 위험한데 밤에는 얼마나 더 위험할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섬도 띄워놓으셨고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안전 의식을 키워주시고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여름철 할 것 없이 이 하섬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20만 명 정도의 탐방객이 방문하며 여름철이면 평균적으로 한 23만 명, 약 20% 정도가 여름철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곳 하섬과 도로 사이에는 이 아래 어떤 둘레길도 있습니까? 변산 마식길이 마식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식길 걷다가 바로 뭐 뻘이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재미삼아 구경삼아 또 조개류도 좀 잡을 겸 들어가시는 분들, 들어가실 때는 그렇게 막 인식하지 않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외지인들 분들께서 그 사고를 많이 당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물때 시간표를 잘 몰라가지고 또 날씨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물때만 보고 오셔가지고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런 물때 어플이라든지 이런 주의사항들이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때 시간표는 그 국립해양연구원에 제공하는 스마트 조석 예보표를 통해서 저희도 물때 시간을 확인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들어가시는 체험분들께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조석 예보를 통해 민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핸드폰을 꼭 가져가셔서 위급한 상황 시 119 해경 또는 국립공원 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는 전화번호는 063-582-7808번입니다. 119에 뭐 가장 위급하시는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생태계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탐방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런 물때 시간이나 아까 안전 수칙 같은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저희가 물때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때 시간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고요. 또 아니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위험할 경우는 핸드폰으로 즉시 방송이 가능합니다. 사무소에 재난상황실이라고 해서요. 지금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는 지금 하섬을 양 방향에서 여기 말고 또 옆에 유동마을이라는 곳에서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그 하섬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탐방객들 현황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피서객들이 또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어플을 꼭 가시고 핸드폰을 시점하시고 멜물 시간 알람도 맞춰주시고 긴급 상황 시 119를 통해서 무엇보다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좀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그 갯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도 좀 골이 그렇게 이제 깊게 패인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특히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급격히 그쪽에 골이 형성되는 부분은 나오시다가 물이 조금만 차도 평평한 지역인지 골이 있는 지역인지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있고요. 바닷물이 순차적으로 차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빨리 찰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찰 수도 있고 늦게 찰 수도 있고 앞부분이 먼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본인은 물때 시간에 맞춰서 충분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앞부분이 먼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갯골 같은데 물이 차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선은 그러면은 이만큼은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선인가요? 생명선은 아니고요. 생명섬이라고 저리에 떠밀려 갈 때 자꾸 버티고 저희가 10분에서 20분 사이만 버텨주면은 저희 파출소에서 바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섬을 버티고 있을 생명섬을 하던 경우
저희가 5개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일단 사람이 잡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일 수 있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8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복통을 호소하던 50대 낚시객을 긴급 이송했는데 이 사건도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로는 5월 28일 새벽 5시경 위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50대 낚시객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한 사건입니다. 위도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응급 환자를 격포항으로 이송 중 환자가 정상적이던 혈압이 급격히 저하여 의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현장 시술 중이던 응급구조사 이정균 순경이 빠른 판단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 정상 혈압으로 회복되어 119에 무사히 인계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현장에는 이제 파출소에서 주로 이제 순찰과 이런 안전 활동들을 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5월부터 10월 자주 발생하는 시기와 별개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연안 구조정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들 그래도 좀 간간히 나오나요? 저희 보안과 내 위도에서 한 달에 2-3건씩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 조치가 되어야만 또 병원으로 바로 또 이송을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피서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강조해 주시죠. 매년 갯벌 체험 중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자들 대부분 휴대전화 미소지로 인해 직접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여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로 신고만 하시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갯벌 체험을 위하여 안내 수칙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안타까운 게 바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물에 빠질까봐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신고하면은 바로 신고가 되는데 주위에서 보고 신고하면은 그만큼 지체되고 저희 구조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핸드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핸드폰을 꼭 지참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